네, 5월 13일 금요일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일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신일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짧게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브리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고 역시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접어드니까 안전자산의 그 선호도가 높아져서 미국 시장이 반락을 하고 있지만 그 미국 시장에서도 주로 하락세를 이끄는 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수혜를 입었던 비대면에 관련된 예를 들어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네. 전통 산업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떨어지는 그 부분이 평균을 다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사실 빼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그냥 2년간의 신기루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수혜를 받은 애들은 지금 다 원점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신의 그런 펀더멘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그 뭐 예를 들어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뭐 니트릴 장갑을 주로 만들었던 금호석유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 메타버스 시대 뭐 가상화폐까지 연결되었던 위메이드라던가 네. 네. 이런 것들 보면 주가가 그냥 제 자리로 돌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그 유동성이 쏟아부어져서 미래의 가치를 그냥 다 땡겨서 2년 안에 다 소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넷플릭스 위주로 한 그런 종목들만 주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뭐 환율의 급등 영향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과도하게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들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뭐 그 정도로 나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막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년 동안 시가총액이 엄청 커져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충격이 너무 심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종목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프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종목이 많다. 정상적으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정말 너무 과도하게 네. 물론 우리가 그 시대가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무슨 가상화폐로 무슨 결제하고 실생활을 쓰는 시대가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수준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네카오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뭐 제자리로 돌아가야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반등할 것들은 반등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2년 동안 팬데믹 수혜를 입어서 네. 폭발했던 업종들이나 섹터나 종목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만약 접근하시려고 하면 네. 그냥 2년 전으로 돌아가는 주가 흐름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조금 지수의 조정은 더 진행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2년 동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가총액 순위가 내려오고 네. 정상적으로 원래 그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던 애들이 순위가 좀 올라오고 네. 그 과정이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거나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반등은 네. 반길 일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수혜주들 뭐 넷플릭스 아니면은 뭐 메타 이런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다시 뭐 지수가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거품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을 보니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좀 올랐지만 S&P 500과 다우 지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사적인 부분이죠. 네. 예를 들어 다우존스의 변화를 보면 아실 수가 있죠. 네. 예전에는 엑스모빌이라는 회사가 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였고 네. 다우존스의 가장 대표 종목이었는데 그 다우존스에서 퇴출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또 애플을 받아들였고요. 다우존스라는 거는 지금 원래 30인데 3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애플을 받아들이는 거에서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부분을 탈피한 거거든요. 애플이라던가 바이오 기업 암젠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엑스모빌 같은 거를 뺐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우존스는 전통 산업이 몰려 있고 네. S&P도 굴뚝주 위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엑스모빌, 쉐브론, 뭐 코노코필리스 이런 정유회사들이 좋았죠. 네. 근데 어제 유가가 반락하면서 정유회사들이 좀 빠졌어요. 대신에 어제 뭐가 올랐냐면 막 엄청나게 박살났던 넷플릭스라던가 네. 아니면 페이팔 홀딩스 같이 그 온라인 거래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밑에서 반등을 조금 한 거예요. 아. 그리고 테슬라도 급락을 하다가 땡겨 올리고. 그러니까 이른바 성장주가 오르고 전통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네. 다우랑 S&P 이게 좀 반락을 하고 나스닥이 어제 올랐지만 그건 사실 하루의 움직임이고 네. 지금 전체 추세로 보면 나스닥이 더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죠. 성장주가 안 좋아지는 거는 금리 상승기에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네. 이자율 배우잖아요. 무슨 막 1 플러스 R분의 막.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자율이 할인이 돼가지고 현금 흐름이 깎여요, 성장주는. 아. 그래서 성장주는 떨어지는 거고 전통주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서 그 부분이 좋았는데 약간 반락을 했죠. 그래서 네. 방산주랑 뭐 전통적인 산업들 네. 그게 조금 떨어지고 어제 성장주들이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 S&P 500은 다우존스가 많이 변모를 했지만 네. 아직도 다우 S&P 500 vs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 그러니까 4대 지수가 약간 이 두 개로 갈려 있죠. 네. 느낌이. 우리나라는 짬뽕이 돼버렸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아. 왜냐면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코스닥에서 조금만 크면 다 거래소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지금 있는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애들 다 코스닥에서 넘어온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 짬뽕이 돼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우랑 나스닥을 어떤 그 반사적인 부분으로 가르는 것처럼 거래소 코스닥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미국장을 보면은 어제 나스닥이 하루 상승한 거는 뭐 크게 그 대세에 어떤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전통 산업이 좀 강합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네, 어쨌든 어제 나스닥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뭐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들이 뭐 급락하다가 반등을 했던 것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있었다. 성장주는 오르고 전통주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장주, 전통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아람코에 뺏겼잖아요. 이 아람코는 전통주의 대표 주자 정유주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거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통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카카오가 현대자동차한테 다시 뒤졌죠. 네. 이게 예전 말도 꽤 있었잖아요. 근데 카카오의 위세가 대단하니까 그게 그냥 소수 의견으로 묻혀버린 거죠. 지금 다시 이걸 또 비정상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 다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매출액과 카카오의 매출액을 지금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요즘에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를 들어 뭐 예전에는 뭐 내 아들이 뭐 현대자동차 들어갔어 너희 아들이 포항제철 들어갔어 막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 내 아들 딸이 뭐 네이버에 입사했어 카카오에 입사해서 물론 시대가 변한 거는 맞는데 매출 흐름이나 매출의 그 규모나 이런 규모를 따져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네요. 그게 원래 자리인지 뭐 미래 가치를 따져서 더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현대차 기아가 원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네이버 카카오가 다 밀어냈잖아요. 이게 오비랑 YB의 대결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우디 아람코라는 그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애플한테 탈환을 당했다가 네. 그동안 유가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유가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그것도 웃긴 게 옛날에는 뭐 셰일오일이나 샌드오일이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가는 $100를 못 간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산유국들이 힘들다. 그러더니 또 이제 갑자기 유가가 폭등해가지고 아람코가 저렇게 가니까 또 뭐 애플의 시가총을 제치고 전통 산업이 이기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봤을 때 지금 금리 상승기에 약간 성장주의 흐름이 꺾이고 전통 산업, 그러니까 YB가 조금 내려가고 OB들이 다시 활약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면은 바로 밑에 기아, LG와 포스코가 있죠. 네. 원래 기아, LG와 포스코가 카카오에 비해 다 위에 있었잖아요. 네. 카카오가 2년 동안 미친 듯이 상승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카카오가 우리가 옛날에 흔히 얘기했던 그런 기아자동차, 무슨 LG화, 포스코 이런 회사들 밑으로 그 밑엔 또 KB금융, 신한지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오랫동안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했었고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머물렀던 이 기업들에게 시가총액을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죠. 애플이 아람코한테 역전당한 것처럼.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YB와 OB의 대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네요. 사실 빅테크랑 이런 빵주 같은 경우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입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빵주, 뭐 빅테크들 거의 뭐 같다고 봐도 되나요? 들어가는 아니 거는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죠. 구별해서. 예를 들어 애플이나 구글 같은 네. 완성형 테크 업체는 네. 제가 생각해 완성형 테크 업체거든요. 네네. 그건 계속 지금 주도권을 갖고 가겠죠. 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훼손된 게 아니거든요. 애플이나 구글은. 네. 구글은 물론 알파벳 A랑 C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생태계를 점령했고 인터넷에서는 검색을 점령했죠. 네. 그리고 유튜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를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떠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OTT 플랫폼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끊고 HBO 맥스로 간다고 해도 네. 유튜브를 끊고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맞아요. 유튜브밖에 없기 때문에 뭐 유튜브도 나중에 싸이월드처럼 될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생태계를 점령했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의 iOS 그 생태계는 안드로이드 진영 반대해서 다 먹었죠. 네. 그다음에 또 사파리라고 네. 구글의 크롬하고 사파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배하던 그 시장을 다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을 다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없는 제국이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예 훼손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애플, 구글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넷플릭스는 아예 2020년 3월 달에 그 우한 폐렴 시작될 때 이전으로 돌아갔고요. 네. 펠로튼 인터랙티브 같이 사이클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잘 아시는 크록스도 있죠. 네. 크록스도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많이 올랐던 주가가. 집에서 편하게 신발 신다가 이제 구두 신고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자리로 돌아간 것들은 아예 추세가 훼손돼 버렸다는 거는 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특별한 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런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이죠. 네. 검은 백조. 원래 다 백조가 흰데 검은 백조가 나올 확률은 유전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떻게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누구든. 네. 만약에 더 재밌는 게 티빙에서 나온다면 티빙으로 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공유 계정도 단속한다고 하는데. 근데 유튜브는 지금 몇 초의 순간에도 내가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이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구글의 유튜브 세상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결정적으로 생태계를 완전 점령했느냐,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네. 테크주도 구별을 해야 된다. 네. 애플, 구글은 지금 조정을 받아도 네. 계속 한동안 한 수년간은 계속 지배적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업이 위태로울 정도의 지금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의 주가 훼손이 있었다는 거는 네. 조정이 아니죠. 조정의 그 의미는 이미 벗어났어요. 조정은 상승폭의 일부분이 떨어질 때 조정이라고 하지 저렇게 아예 제로 베이스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에는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크주 중에서도 애플, 구글은 뭐 조정을 이용해서 사도 좋은데 넷플릭스는 이게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예 조정이 아니라 회사가 뭐 없어질 것 같은 뭐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들 잘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제로 베이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하니까는 또
오늘 그 한창 어제랑 오늘 뉴스를 핫하게 다뤘던 코인 이야기를 또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루나, 테라 이런 코인들이 진짜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80로 거래를 되다가 지금 0.1달러에 거래를 되고 거의 지금 일시 정지를 당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미국 달러나 네. 아니면 금, 뭐 이런 게 꼽히죠. 네, 미국 맞습니다. 국채. 네. 아니면 위험자산에선 대표적인 게 주식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더 위험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네. 뭐 레버리지 막 50배 이상 쓸 수 있는 해외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훨씬 더 위험하죠. 네. 아예 상한가제도가 없잖아요. 네. 물론 미국도 상한가제도가 없지만 미국은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잖아요. 중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뒀고요. 네. 근데 이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험 자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구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상승기에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서도 전통주로 쏠리는 거. 그건 이제 위험 자산 안에서의 문제고 전체 자산을 통틀어서 보면 지금 미국 달러를 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대신에 위험 자산인 주식은 조금 죽고. 근데 위험 자산인 주식이 죽는데 더 위험한 자산인 무슨 저 가상화폐는 더 죽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주식시장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폭락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거래가 많은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우리 어떤 그 가상화폐의 대명사고. 그 다음에 2위 하는 그 있잖아요. 비트코인 다음에. 네.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채굴 할 때 주로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막 미친 가격처럼 치솟았잖아요. 네. 아무리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용산 전자상가를 다 뒤져도 못 구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지금 그래픽 카드가 재고가 남으면서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죠. 엔비디아의 급락이 결국 가상화폐의 급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종목이죠. 그렇군요. 엔비디아의 급락이 가상화폐 급락을 이끌었던 그런 이야기를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는 국내 증시도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현재 보니까 뭐 코스피 쪽에서는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이 좀 오늘 많이 등락폭을 좀 키워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알루미늄 관련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닐까요? 지금 뭐 보니까 조일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네네. 우선주, 사마 알루미늄 네.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어제는 또 어제도 관련주가 올랐는데 알루미늄 말고 금속 관련주랑 비료 관련주랑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네. 지금 순환매를 도는 것 같아요.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저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엄청 작거든요. 사료주, 비료주, 네. 알루미늄주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2,000억 원짜리들이 수두룩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급이 안 좋은 가운데 네. 지금 증권사 실적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네. 작년에는 무슨 뭐 성과급을 뭘 얼마를 받았느니 최대 실적이니 뭐 거래대금이 얼마니 하더니 지금 뉴스 완전 싹 바뀌었죠. 네. 증권사 거래대금 급감에 무슨 실적 악화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있죠. 1,000억 원, 2,000억 원짜리들.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엄청 지금 순환매를 돌리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순환매 도는 과정 속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료주, 사료주를 건드렸으니까 네. 이제 또 알루미늄주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알루미늄주가 그때 뭐 그런 배경은 있었잖아요. 네. 2차 전지에 플러스 극에는 알루미늄 박을 입히고 마이너스 극에는 구리, 그러니까 동박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알박주, 동박주 막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로 가기에는 이건 너무 저희 사실 끝단이에요. 네. 예를 들어 우리 4대 업체라고 불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양극재가 배터리 가격의 40% 차지하고 알박, 동박은 한 자릿수 있고 막 3%, 1%예요. 네. 이 비중이. 네. 그러니까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도 저 정도 급으로밖에 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건드려가지고 사실 2차 전지 소재주로 진짜로 간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의미가 적은 것 같고요. 저거는 지금 네.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해갖고 미국에서도 알루미늄 광산업체랑 구리 광산업체가 폭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광산이 없으니까 네. 이런 주식들을 그냥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순환매 정도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 일단. 그냥 순환매로 인해서 지금 알루미늄 쪽이 좀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증시를 보면요. 수급 흐름에서 외인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환율이 좀 급등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수급이 나쁘진 않네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개인분들이 팔고 있는데요. 네. 이거 참 개인분들이 파는 거를 호재라고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깝지만 네. 근데 어쨌든 수급이 더 나빠지지 않는 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걀이 네. 그쪽이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먼저 올라가니까 네. 아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달러 가치는 왜 올라가냐? 불안하니까 경기가 불안하니까 미국 달러를 사느라고.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면 주식을 팔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안 사던 사람들도 달러를 더 사고 싶겠죠. 근데 뭐를 팔고 사겠어요?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거기를 따라가고 싶으니까 주식을 팔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만약에 폭탄이 터지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 폭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탄이라는 것은 하루에 1조 정도 팔면 폭탄 나와요. 근데 지금 파는 게 어제 그제 다 뭐 2,800억, 2,700억 요 정도 수준이고 오늘은 400억밖에 안 나왔어요. 네. 지금.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가 더 거세지지 않는 거는 다행이다. 달러 가치가 저렇게 상승하는데도 네. 우리나라 주식을 여기서 더 왕창 팔아서 밑으로 빼진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지금 반등이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매도세만 안 나오면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일 두려운 게 외국인 매도세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닭과 달걀이 계속 바뀌는데 이번에는 달걀이 네. 환율 급등이 달걀이 됐어요. 환율 급등이 달걀이고 그 달걀 안에서 나온 닭이 주가의 급락인데 그 주가의 급락이 나오면 또 주식을 또 팔고 싶잖아요. 그럼 주식을 또 팔아서 달러를 받은 다음에 그거로 또 미국 달러를 사요. 근데 그게 악순환이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 급등,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세 계속 강화, 주가 폭락 이렇게 되는데 거기 중간 단계에서 일단 멈췄어요. 외국인 매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일단은 끊겼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건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여기서. 네. 아. 그것만 안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주시장이. 일단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겼고 그래도 오늘 장은 어느 정도 외인의 매도세가 짙지 않아서 그래도 좀 다행인 장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늘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매일매일 무슨 단타를 하는 종목을 하는 것보다 네. 계속 지금 좋은 게 좋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 기판하고 소재 지금 네. 엄청 좋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또 신고가 같은데 다들 네. 지금 소재가 엄청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재는 소모품이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반도체 그 기판이라던가 그 뭐 링이라던가 이런 것은 계속 소모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도 탱크 많이 박살났다고 하잖아요. 네. 전투기도. 근데 그 탱크 전투기를 생산할 때도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군비 증강할 때도 필요한 거고 자동차는 안 나오고 있지. 지금 전자제품 같은 거 예를 들어 아이폰 같은 거 신형 출시돼야 되는 거 다 밀렸잖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원래 나올 그 출시일보다 다 밀렸죠.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공장 가동률이 다 100%가 넘어 있어요. 보면. 네. 공장에 예를 들어 100대가 있다면 네. 130%가 나온다는 거는 야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연장으로. 100대가 있는데 130대 일을 한다는 거는 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 연장 조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돌려도 부족할 만큼. 그러니까 그냥 포켓몬 빵 같은 거예요, 지금. 포켓몬 빵 공장을 100% 돌려도 안 나오잖아요. 네. 스티커가. 그것처럼 된 거예요, 지금 소재 업체가. 그렇군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이 계속 좋기 때문에 그거 지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골프가 부킹 예약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네네. 지금. 근데 대신에 여행 항공은 죽고 있죠. 네. 여행 항공은 아직도 그게 안 풀려가지고 제가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PCR 검사를 안 풀어줘요, 그거를. 아. 그래서 최악의 경우 4인 가족 100만 원 들 수 있잖아요.
그쵸. 뉴스가 나왔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자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네. 그중에 만약에 한 명이 유럽에 나갔는데 그 4인 가족 중에 한 명이 만약에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버리면은 네. 그 격리되잖아요. 모든 일정이 다 꼬이게 돼요. 4인 가족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아들, 딸도 있을 거고 회사 다니는 학부모도 있을 텐데 그 모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필드에 나가겠죠. 한강을 나가던가 해운대 뭐 광안리를 나가던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죠. 일단 골프 그리고 의복. 네. 의복. 예, 그쪽으로 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도체 기판 소재 관련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쪽으로 골프, 의복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일섭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내 증시 콜센터였습니다.